시스템 31 한정적 와일드카드를 사용해 API 유연성을 높여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이전에 파트에선 제네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네릭은 불공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불공변 방식은 유연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유연하지 못한 점은 그 특정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불공변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드로 한번 불공변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불공변이 어떻게 불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우선은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이 스택에다가 push all과 pop all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함수는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제네릭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제네릭으로 어떤 특정 값을 제네릭의 매개 변수 타입을 받아서 그 타입을 푸시하고 하거나 어떤 컬렉션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제 그 특정 컬렉션에 그 값을 넣어주거나 두 개의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기능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요. 스택에 이제 저 매개 변수 저희가 제네릭으로 선언했으니까 넘버를 넣어서 넘버 스택이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넘버 스택을 선언한 다음에 저는 이제 넘버니까 저는 인티저 타입의 제네릭을 만들어서 푸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티저는 넘버의 하이 타입이니까 인티저는 넘버의 하이 타입이니까 이론적으로는 푸시오를 했을 때 저희가 제네릭을 넘버로 선언했기 때문에 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필드 타입은 넘버인데 제공되는 타입은 인티저라고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네릭은 불공변 방식을 사용하니까 하위 타입이더라도 서로 다른 매개 변수라고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게 한정적 와일드 카드입니다. 한정적 와일드 카드는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특정 상황선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물음표인 unbounded 와일드 카드, 제한이 없고 모든 타입이 가능하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pper bound 와일드 카드와 low bounded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상한 경계 와일드 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해당 타입의 파라미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타입을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요. 하한 경계 와일드 카드는 해당 파라미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푸시올은 특정 매개 타입이 아니면 동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넘버의 매개 변수로 스택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인티저를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에러가 발생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매개 변수를 이 매개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타입을 지정을 해줘서 이게 넘버로 최대 타입을 지정해주면 그 하위 타입은 인티저는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팝올인데요. 팝올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컬렉션 오브젝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값이 되든 모두 받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넘버 스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팝올을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필요 타입은 넘버인데 저는 오브젝트로 받으려고 해서 오브젝트를 넣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하한 경계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이 해당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슈퍼를 사용해주면 지금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의미는 하한 경계 와일드 카드는 해당 타입의 파라미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타입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넘버로 했기 때문에 넘버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값은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도 에러가 안 뜨고 동작하도록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한정적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어퍼바운드 와일드 카드를 어퍼바운디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야 될지 로우 바운디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팩스 공식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어느 상황 때 어떤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 공식은 프로듀서는 익스텐스, 컨슈머는 슈퍼의 줄임말인데요. 즉 와일드 카드 타입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익스텐스를 쓰고 와일드 카드 객체를 사용 또는 소비할 때는 슈퍼를 써라는 건데요. 저희가 방금 수정한 그 푸시올, 팝올도 여기가 이제 저희가 타입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익스텐스를 썼고 팝올은 그 생성했던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슈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펙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더 보면요. 기존에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인티저 특정 매개변수 두 개를 받아서 결과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해 주는데요. 이 해당 값은 문제가 이렇게 아래야 보시다시피 인티저나 더블 이렇게 다른 타입의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두 개를 합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릭은 불공변이기 때문에 같은 타입이 아니면 허용 안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또 동일하게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이 해당 매개변수는 생성 타입이기 때문에 익스텐즈를 사용해서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입력해주면 아래야 보시다시피 해당 함수가 다른 매개변수들을 넣더라도 허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보시던 코드에는 이렇게 제가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반환 타입의 와일드 카드를 사용 안 했습니다. 반환 타입의 와일드 카드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반환 타입의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은 와일드 카드를 사용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컴패레이터와 컴프레이블은 소비자라는 건데요. 컴패레이터 안에 있는 값은 꺼내어 비교하기 때문에 언제나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제네릭 선언보다는 그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코드를 통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max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포문을 돌려서 제일 큰 값을 리턴 시켜주는 함수인데요. 기존의 문제 이렇게 제네릭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리스트를 스케줄러 퓨처라는 타입의 리스트를 선언해서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스케줄러 퓨처에는 compare to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러 퓨처를 상속하고 있는 객체들을 따라가다 보면 compareable이 나옵니다. compareable은 compare to라는 함수를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해당 함수를 사용해서 동작하도록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compareable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비자이기 때문에 값을 꺼내서 비교하기 때문에 한정적 와일드 카드인 슈퍼를 사용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패러블의 한정적 사용자인 슈퍼를 입력을 해주면 기존에는 에러가 발생을 이 해당 스케줄러 퓨처 리스트를 맥스에서 받아두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슈퍼를 해서 매개 변수를 한정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그 해당 요소가 compare to를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서 좀 더 유연한 여러 가지 객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타입 매개 변수와 와일드 카드 중 어떤 것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래 보시다시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정의를 하거나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도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퍼블릭 API라면 간단하게 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신경 써야 될 타입 매개 변수도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리스트 와일드 카드는 타입 리스트에 널 이외에는 아무 값도 못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 리스트에 넣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일드 카드 형식의 리스트를 받아왔을 땐 swap help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요. swap helper에 리스트 제네릭이라는 매개 타입을 선언해서 그 리스트로 다시 받아와서 셋을 해주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swap helper 같은 다시 한번 리스트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정적 와일드 카드를 설명했는데요. 결론은 상황에 맞게 상한 경계 와일드 카드와 하한 경계 와일드 카드를 활용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제네릭을 사용하자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설명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얘기할 거 있어? 조금 헷갈리지 않아 근데? 밑으로 쭉 내려봐. 밑으로 쭉 내려. 경호님 절 보시고 그 타입에 하이 타입을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이 타입을 놓고 싶을 때는 그 한정적 와일드카드 익스텐지를 해야 돼요. 걔가 명칭이 뭐지? 내가 상한 어바운드 카드? 상한 명칭이 입에 잘 그게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네. 거. 올려볼래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봐봐요. 익스텐즈잖아. 결국에 하이 타입이 올 수 있는 애들이다. 하이 타입이 올 수 있는 애들인데 어퍼 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아? 그지? 네. 근데 말한 대로 바운디드가 경계라는 표현이잖아. 이 바운다리랑 헷갈리면 안 된다. 내 바운더리 막 내 바운더리 이러니까 저게 더 헷갈릴 수 있다고 난 느껴지거든. 바운디드야 경계. 상위를 경계한다 이 얘기고, 제 하이를 경계한다 그 얘기야. 쟤는 슈퍼는 반대로. 네. 슈퍼는 뭐야? 위는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위를 경계한다 이런 의미야. 그래야지 안 헷갈려. 네. 그걸 반대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거의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 뭐 생산자, 소비자 쪽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죠? 스펙. 푸시는 뭐? 아펙스. 푸시는 생산이야, 소비야? 푸시는 생성입니다. 생성이야? 네. 생산은 아니고? 생산. 푸시는 생산이고, 네. 팝은 소비고, 네. 그 데이터를 소비하고 이런 거, 그 팩스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쓸 수 있다. 어퍼랑 로어로 부분에서. 그죠? 헷갈리신 거 없죠? 설명 안 빼고 다 잘한 거 같아. 불공정이니까 여태까지 넣는 방법 몰랐을 거 아니야? 저거 있을 때까지. 그지? 야, 얘는 오브젝트도 안 먹고 타입은 그 타입이라고만 하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이번 장에서 의문이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했어요.